진드기같이 붙어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네.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진드기의 특성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네, 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한 번 붙으면요, 최대 4일에서 7일, 일주일 동안 몸에 붙어 있으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네, 사람에게 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환을 함께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감염내과 유성열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년 살인 진드기에 대한 뉴스가 한 번씩은 꼭 등장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진드기에 관련된 감염 질환에 대한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진 이유, 그리고 또 발병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수님? 예,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고 습한 기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개체가 되는 진드기의 번식이 활성하고 진드기 수가 많다 보니까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산이나 들로 내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외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드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는 지구가 글로벌하게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 외국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진드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저 살인 진드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 있습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라고 불리는다는데 의외로 흔한 진드기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게 소참 진드기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진드기라고 합니다. 이 시골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아신다는 그런 진드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진드기의 매개 질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드기는 사람이나 가축을 발견하면 뛰어서 몸에 달라붙는다. 맞습니까? X입니다. 네. 틀렸군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뛰어서 사람 몸에 감염되지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나무 풀이나 이파리에 진드기가 묻어 있다가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진드기가 물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긴 양말과 긴 옷을 입으면은 진드기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이 확진될 경우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OX 어떻습니까? X입니다. 네.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했을 때도 격리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환자를 보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어서 감염된 경우가 있어서 의료진들은 접촉 격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을철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병이 다른 계절에도 발병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옵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원래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온난화가 진행되고 진드기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봄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늘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약 33가지 종의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모두 다 위험한 그런 진드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혹시 사람의 생활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진드기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진드기, 대표적인 게 집먼지 진드기가 있고 네. 또 야생 진드기로는 작은 소참 진드기, 그다음에 털 진드기, 그다음에 온 진드기, 일본 참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작은 소참 진드기가 살인 진드기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고열 증상을 겪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소참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작은 소참 진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2011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이 3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 첫 환자가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3세 여자가 저희 나라 첫 환자가 되고 그 이후에 제주, 전남, 경북, 강원도 등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이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월에서 10월에 유행을 하고 7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찐득이가 물린 자국들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피부에 찐득이가 사람을 물고 머리 쪽에 박혀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찐득이에 물리고 나면 피부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의 일반적인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찐득이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찐득이는 모든 찐득이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찐득이가 이 작은 소참 찐득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참 찐득이에 물렸을 때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혈액에서는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찐득이에 물리지 않더라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진드기에 물린다는 건요, 논이나 들에 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 농촌에서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나 혹시는 취약층이 따로 있을까요? 국내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의 역학을 보시면 주로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령층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50대 이상이었고 8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농업이나 잉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이 70% 이상 높았습니다. 매년 2013년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별로 발생 현황을 보시면 5월에서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발생하고 주로 7월과 10월이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환자가 19명이 발생했습니다. 19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7명 정도로 한 20%에서 30% 정도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기가 작년보다도 또 좀 빠르고 환자 발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온난화되고 야외 활동이 증가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00% 이상 증가해서 주의가 요망되겠습니다. 또 국내 역학을 보시면 지역별로는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가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붉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불행하게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경상남도,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은 주로 이제 평야 지역에서는 드물고 산간 지역에 환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심심찮게 보는 게 진드기인데요. 뉴스에서 계속 살인 진드기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다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국적으로 작은 소참 진드기를 채집해서 분석을 해보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찐드기가 한 0.5에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듯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가지고 있는 확률도 낮고, 또 설사 이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증상이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무증상부터 경한 감기 증상, 중증 사망하는 환자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서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다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들 키우시거든요. 강아지도 꼭 산책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고양이도 산책하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고양이, 강아지 밖에 한번 산책시키고 나면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진드기에 직접 물리지 않더라도 애완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작년에 일본에서 2케이스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케이스는 40대 남자분이시고, 이분이 개를 키우고 계셨는데 개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걸렸고, 네. 이 개를 키우고 계시는 주인도 물려가지고 진단된 경우가 있고요. 한 케이스는 이제 고양이, 길고양이 있는데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던 우리 사람이 이 고양이한테 물려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 노출되어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포유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2차 감염으로 되는 거네요.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불리는데 네. 치사율이 높지만 발병률은 그리 높지 않아서 진단과 치료가 꽤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의 임상 양상은 증상이 없는 것부터 사망하는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잠복기라는 것이 있는데 잠복기는 질환에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 발생한 환자들을 연구해 보면 4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대부분 고열이 있습니다. 고열이 있고 근육통, 오한 같은 증상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후에는 위장관 증상이 동반됩니다.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동반되고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해 보시면 혈소판 감소증이나 백혈구 감소증, 그다음에 림프절 비대, 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 병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발열기, 두 번째 단계는 다장기 부정기, 세 번째 단계는 회복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발열기는 보통 증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1일에서 7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혈중의 바이러스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고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장기 손상이 오는 다장기 부정기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7일에서 13일간의 기간이 유지가 되고 생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해서 호전되지만은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농도가 증가해서 사망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복기는 보통 한 13일 후에 회복되면서 대부분 임상 증상이 처음과 같은 상태로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작게는 6%, 많게는 40%까지 이야기하지만 올해 발생했는 환자 수를 보면 한 30%, 25%에서 한 30% 정도 사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높군요.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를 말씀드리면 열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열이 나고 위장관 증상,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피로,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 또 이 위장관 증상 후에 한 5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그다음에 뇌수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SFT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사실은 임상적인 소견에다가 혈액적인 소견을 참고해서 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중증의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됩니다. 또 백혈구 감소증도 동반되고요. 역시나 진드기에 노출된 역학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한 30% 정도만 진드기에 물렸다고 기억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고 나서 진드기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으면 그 질환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드기에 노출된 역학적인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진단하는 방법은 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유전자 검출, 특이 항체가를 측정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인데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무서운 게 현재까지 개발돼 있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리바비린 같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고 우리가 주된 치료가 대증요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액이 부족하면 수액 공급을 하고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 그다음에 신대체법도 하고 조금 최근 들어서 여러 센터에서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우리 혈액을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새로운 혈액으로 대체해주는 이 교환술이 있는데 이게 일부 환자에게서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 병원에서도 이 중증 열성 혈소판 환자가 내원하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혈장 교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그게 맞게 대증 치료가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중증 열성 네.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제 진드기에 물렸을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피부 변화 같은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찐득이에 물렸을 때 찐득이에 물린 네. 자국이 있다든지 찐득이에 물렸다고 호소하는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 정도에서는 찐득이에 노출된 과거력조차도 모르는 환자에게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피부 병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물리고 나면 뭐 된장을 바른다든지 뭐 그런 대중요법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 일반인이 위험한 진드기를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한번 물렸다 하면은 그냥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들 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크게 이제 진드기 관련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부류가 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드기에 물려서 이틀 전에 산에서 일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려서 진드기를 잡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 진드기가 작은 소참 진드기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작은 소참 진드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0.5에서 네. 0.8%만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드기에 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은 진드기 검사를 하고 저희들 같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후에 증상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고열이 있기 때문에 고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근육통이 있다든지 위장관 증상이 있으시면 내원하시라고 알려주시고 네. 1, 2주 후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사실은 진드기에 물려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의 이 증상이 발생해서 응급실이나 외래로 내원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역학적인 상관성도 있고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 이런 증상이 있어서 대구에서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검체를 의뢰해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